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HBM이 다 바꾸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칩 세계의 블랙홀은 엔비디아의 GPU와 이를 지원하는 HB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슈가 결국 한 세트처럼 묶인 GPU와 HBM으로 통하고 있는데요. 이 챗GPT의 등장으로 AI 시장이 열렸고 이에 따라 그 AI에 최적화된 GPU를 찾고 있는데 백렬연산에서 경쟁력이 있는 GPU가 프로세서로서 간택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그 AI 시대는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 그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에 놓인 고속도로를 할 대역폭이 크고 프로세서와 메모리의 거리도 가까워서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한데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가 그런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HBM이 뜬 것이죠. 이 GPU와 HBM 간 조합은 메모리는 물론 파운드리, 시스템 LSI 등 반도체 모든 영역을 뿌리 깊은 곳에서 바꾸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파운드리 최강자 한번 TSMC를 보겠습니다. 이 TSMC 하면 또 오르는 기업은 애플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TSMC 하면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떠오릅니다. 그 엔비디아는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11%를 차지하면서 25%의 애플에 이어서 2대 고객이었는데요. 올해 아마 애플을 제치고 매출 1위 고객으로 올라설 것이란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꿈의 이익률, 한창 삼성이 제일 잘 나갈 때도 영업이익률은 50% 남짓이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은 올 1분기 기준으로 68%입니다. GPU 한 대 가격이 4,5천만 원인데 이익률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런 엔비디아의 득세는 TSMC의 영업 전략, 투자 등 모든 부분에서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TSMC가 원래 7곳의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본국인 대만의 웨이퍼팹, 그러니까 전공정 팹을 3곳, 이 패키징 공장, 그러니까 후공정 팹도 2곳 더 지어서 5개 팹을 대만에 건설합니다. 여기에 해외에서 2개 팹을 더 짓습니다. 그래서 7개죠. 지난해 2023년은 3개, 22년에는 4개를 지었던 게 TSMC입니다. 7개를 원래 지으니까 23년과 22년을 합친 만큼의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GPU와 HBM이 조합으로 묶이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크게 늘려야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즉 엔비디아 칩이 뜬다는 얘기는 AI 칩이 속해 있는 HPC 분야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이는 TSMC 포트폴리오가 더 고수익 포트폴리오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TSMC는 특히 올해 일본 구마모토현의 3번째 팹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이 오비 일학인지 하이닉스도 HBM을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게 바로 HPC용 메모리로서 HBM의 비중을 말하는 것이고, 이 TSMC와 하이닉스의 밀착, 더 거시적으로는 반삼성 연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키옥시아 지분을 간접적으로 펀드를 통해서 들고 있는 게 하이닉스인데요. 이 키옥시아와 HBM 생산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일본 매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이 TSMC가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HBM이 불러온 놀라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초기 AI 칩을 장악한 GPU와 HBM 간 조합 자체가 뛰어난 패키징 기술을 요구합니다. 이 가뜩이나 칩 제작 공정의 첨단화, 그 비용에 비해서 칩 성능 체감이 어렵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3나노, 2나노까지 진화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가성비가 떨어져서 팹리스가 3나노와 같은 첨단 노드 적용을 밀었던 게 칩 세계의 트렌드인데요. 물론 원래 하반기부터 3나노 칩이 AP부터 대거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도 3나노 진입, 3나노 적용을 팹리스가 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칩 간의 조합인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는데 AI 칩 특세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나오게 되는 6세대 HBM4부터는 GPU와 연결돼 HBM을 제어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베이스 다이 제작 공정이 5나노로 바뀝니다.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과 TSMC 2곳뿐이죠. 하이닉스, 마이크론 입장에선 이전만 해도 HBM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를 직접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파운드리에 맡겨야 합니다. 하이닉스, 마이크론 입장에서 보면 HBM 경쟁자인 삼성의 베이스 다이 개발을 맡기기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TSMC가 유일한 선택지가 된다는 얘기죠. 6세대 이후에 HBM에선 메모리 기업 간 경쟁에서 베이스 다이 때문에 TSMC가 한 달이 걸치는 양상이 된 것입니다. 특히 베이스 다이는 GPU 연산의 일부도 만든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HBM 시장에서 삼성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하이닉스와 삼성, 마이크론이 지배하는 HBM 생산 시장에 TSMC가 비집고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최근 외신을 보면 하이닉스와 TSMC 간 R&D 강화, 그 마이크론 간 TSMC 간 R&D 강화 소식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삼성은 베이스 다이와 HBM을 직접 만들 수 있음에도 엔비디아에 최적화된 HBM 제작 역량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밀리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삼성도 물론 TSMC와 협업을 하고 있긴 하겠지만 베이스 다이와 관련해서, 하지만 이미 엔비디아의 그 HBM을 납품 중인 하이닉스, 마이크론만큼 TSMC의 강력한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이런 점을 잘 봐야 합니다. 실제 일본 미주오 증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HBM3E 분야에서 양강 체제를 구축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관련한 보고서 같은 경우는 되게 시니컬한 보고서를 많이 내기도 하고 있다는 점도 참조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일본 미주오 증권의 이런 진단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초기 AI 시장에서 절대적인 위상을 확보한 엔비디아로의 HBM 납품은 중요하지만 여기에 삼성 진입을 TSMC,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이런 업체들이 모두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TSMC 고객과 관련해서 추가로 볼 것은 캐파 확보 이슈인데요. TSMC 입장에서는 AI 칩 시장 폭발로 엔비디아 물량을 받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인텔도 새로 메이저 고객으로 많이 받게 됩니다. 최근 15세대 CPU로서 저전력 모빌리티 프로세서, 즉 노트북 전용에 들어가는 CPU 루나레이크를 올 3분기에 내놓겠다고 밝힌 게 인텔입니다. 루나레이크 같은 경우는 GPU 타일을 TSMC 3나노 노드에서 만들죠. 물론 CPU 타일은 인텔 2나노에서 제작됩니다. 인텔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18롱스트롱 노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TSMC의 3나노, 2나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리하면 엔비디아 물량의 폭주, 인텔의 가세 등으로 TSMC 생산 라인은 갈수록 빡빡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TSMC가 최근 유럽에서 기술 심포지엄을 통해서 AI 및 HPC 프로세서에 대한 고객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첨단 패키징 기술인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설비를 최소 2026년까지 매년 연평균 60% 이상 확장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2026년에는 지난해인 2023년과 비교해서 패키징 설비가 4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 됩니다. 한마디로 고객을 패키징 설비가 부족해서 빼앗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이 TSMC로서는 고객 수요가 몰리게 되면 AI 칩, 그러니까 호퍼, 블랙엘 같은 GPU, 그리고 AMD의 MI300, 인텔의 가우디 같은 칩에 그 패키징 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일반 CPU, GPU 칩보다 마진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 AMD, 인텔 같은 입장에서는 일반 GPU, CPU 물량을 만들 공간이 TSMC에서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물량을 삼성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TSMC가 단도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TSMC 라인이 버거워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AMD, 미디어텍 기존 TSMC를 활용하던 팹리스에서 이탈 움직임을 잡을 필요가 있고, 엔비디아도 칩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삼성이 칩 제작 역량만 올라온다면 삼성에도 일부 물량을 맡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TSMC의 칩을 맡기고 싶은 의향이 강한 중국의 서버 전자장거리업체, 그리고 미국의 뛰어난 스타트업 등이 삼성 파운드리를 녹화하는 일이 더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체들은 TSMC에 칩 맡길 공간이 없는 것이죠. 메이저 칩 시장에서 삼성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